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 하면 이제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숍, 유튜브 쇼핑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쇼핑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특히나 대형 플랫폼에서 출시하는 이런 커머스가 생길 때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 하면 이제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숍, 유튜브 쇼핑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보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심플하게 3단계로 나눠볼게요. 초보, 중수, 고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초보자라면 말 그대로 쌓아가야 하는 단계예요. 아직 누구에게도 나를 알리지 않은 무에서 유를 쌓아가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아직은 어떠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디자인이나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서 이 유통 과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면 유통을 잘한다고 해서 디자인 또는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 모든 걸 다 갖추신 분들은 시장 조사에 더 힘쓰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초보는 아니겠죠.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이 두 가지 시장에 들어갑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업으로만 딱 길어봐야 1년 이 정도만 온라인 사업을 하고 끝낼 거라면 저는 차라리 쿠팡이나 티몬 또 외에도 굉장히 많죠. 의류라면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브랜디 같은 이런 오픈마켓들만 입점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1년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집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브랜딩의 첫 과정은요, 집이에요. 여기서 집이란 우리가 다양하게 지어볼 수가 있는데요. 내 브랜드의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SNS 소통 채널을 의미합니다.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한다면 사람들은 쿠팡을 기억하지 우리 브랜드 네임을 제대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라는 걸 지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자사몰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사몰은 호스팅도 해야 되고 또 도메인도 신청을 해야 되고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라는 내 사이트 집을 만들고 동시에 내 브랜드를 함께 알릴 수 있는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 오픈마켓은 많은 판매자가 입점해 있지만 소비자도 그만큼 많죠.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아도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입점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상품 기획 또는 기획전 등을 또 잘 이용하신다면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오픈마켓도요. 내 브랜드의 상품을 좋아하는 타겟층이 많은 곳들로 선점을 해야겠죠. 일단 초보 단계에서는 이 과정부터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상품을 판매할 때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픈마켓의 수수료도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수 단계예요. 이 중수 단계는 어느 정도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많지는 않지만 매출이 나오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이제 광고라는 걸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와 오픈마켓에만 올려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상세 페이지도 더 기획형으로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하고 광고 소재도 만들어 보면서 SNS 또는 배너 광고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죠. 그러면서 최대한 추후에 돈을 아낄 수 있는 영업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SNS 콘텐츠를 쌓아가면서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또 구축을 해나갑니다. 즉 브랜딩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단계인 거죠. 네, 마지막 고수 단계입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꽤 잘 이루어지고 스토어와 SNS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아는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죠. 이때부터는 개발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즉 상품 기획에 더 힘쓰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동안은 쌓아가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를 보지 못했다면 이때부터는 트렌드도 함께 보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또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업하는 것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초보, 중수, 고수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접근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단계별로 진행하고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명분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다. 이런 걸 잘 설명을 하셔야 공장이던 유명 브랜드건 MD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협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B2B, B2C까지도 같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시면서 이때부터는 기획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고수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올라갈수록 초심일 때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추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제 모두 다 해야 한다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브랜드를 누구나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나를 세상에 더 많이 알려야 하고 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내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작하는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혼란스러운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실 거예요. 온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배움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집을 지을 때에도 재료와 과정이 탄탄하지 않으면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서 언젠가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유튜브 쇼핑이 생겼으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하지 않아야 된다. 또 쿠팡은 돈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또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야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요, 시작도 못하고 방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단계에 맞는 방법부터 하나씩 제대로 시작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